네, 저는 북칼럼니스트 박사라고 합니다. 저 지관서가에서 그 책 듣는 밤 행사를 한 지 5번째입니다. 그 지관서가 지점들을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그 매번 갈 때마다 다 너무 매력적인 공간인데 특히 유니스트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네요. 이 다른 서점들이 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지관서가들이 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은 비움과 연결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비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책이 있는 공간이고요. 네. 오늘 제가 명상을 주제로 해서 책을 좀 골라왔는데요. 그 명상, 저는 사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재밌어 하는 공부를 하다가 명상을 하면 공부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이제 글을 어디서 읽고 그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명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굉장히 좋은 책이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하고 저는 내심 기뻐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책을 읽으려고 이제 고르는데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르면서 이제 가장 제가 약간 고민됐던 건 뭐냐면 명상은 특히 종교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불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책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를테면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서도 명상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명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골라온 책들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책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침묵, 삶을 바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느 쪽에도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기울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침묵의 공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그레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을 찾아갑니다. 뭐 이를테면 수도원도 있고요. 뭐 아주 지금 광활한 산, 뭐 이런 공간도 있고 교도소라든가 뭐 무대라든가 그러니까 침묵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되었는가, 침묵에 대해서 이제 쓰기로 마음 먹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읽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비과학적이고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다라고 이제 치부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침묵을 시도해봤을 때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 책 읽어보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아시고 본인의 삶에 한번 침묵을 초대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전통적인 종교잖아요. 그리고 그 기복신앙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때가 되면 연등을 달고 때가 되면은 뭐 초를 올리고 뭐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고 뭐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되찾는다거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서양 쪽에서는 불교를 어떤 그 철학으로서 더 많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전통적이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책을 쓴 잭 콘필드 같은 경우는 숙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러기도 하면서 뭐 동시에 임상심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 우리가 이제 그 인류가 쌓아온 지혜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리고 또 이 불교라고 하는 지혜를 결합을 시켜서 나름의 자기의 이론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 책 정말 권하고 싶어요. 네, 이 책은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오는 책들은 다 권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책이라서,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라는 말이 약간 제가 말하면서도 좀 피노키오의 거짓말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책은 진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특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이를테면 명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 명상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제가 뭐냐면 마음 챙김 위대한 의술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의술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선배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이번 해본 사람들이 내가 명상을 하니까 어떻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스승들의 스승으로서 뭐 붓다라던가 뭐 예수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 거고요.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지금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받아 안고 있는 것이겠죠. 이 세 번째 책은 고요히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글을 쓴 사람은 틱나탄 스님입니다. 이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도 틱나탄 스님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명상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들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훨씬 실용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적인 특징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나탄 스님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자비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전에 알아차림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비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는 짧게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 두 권을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명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불교 이전의 철학이죠. 불교 이전의 인도 철학인 베단타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도자기 이제 장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이 카슈미르 사이비즘의 탄트라 전통인 아트마난다 크리시나 베논의 직접적인 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살짝 맛이라도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읽어드린 책들이 어떤 부분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다, 이해가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상을 하는 거죠. 네, 이 책들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상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